재밌는 뇌 이야기. 이번에는 저 사람의 뇌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라는 주제로 살펴봅시다. 뇌는 인간 지식 영역 중에서 아직 미개척지예요. 이 미개척지 뇌 도전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뇌의 신비를 밝혀낼 사람 누굴까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아닐까요? 강의를 통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뇌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시고 그 호기심이 훗날 열매를 맺는다면 참 멋질 겁니다. 앞으로 저희 강의에 도전하시고 궁극적으로 뇌과학자들 생각에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꼭 이해하고 싶었어요. 축축하고 흐물흐물한 살덩어리 뇌가 부드러운 신경과 혈관 덩어리인 뇌가 어떻게 풍부한 의식을 만들어내는지 궁금했죠. 뇌는 신경세포로 구성된 생물학적 존재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고도의 정신활동까지 총괄하는 걸까요? 저는 인체의 한 기관인 뇌가 어떻게 사고작용을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밝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물었어요. 저 사람의 뇌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뇌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또 지금 저의 뇌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저의 오른손을 움직이면서 지금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저의 왼쪽 운동중추 세포가 도와줘야 해요. 강의 녹화 전에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글을 썼는데 이 자판을 두드렸더니 모니터에 글자들이 나타났어요. 그 글자들이 화면에서 튀어나와서 눈을 자극했죠. 눈동자를 거쳐서 망막을 향해 계속 들어왔어요. 망막을 지나 시신경을 거쳐서 저의 뇌 시각중추, 즉 후두엽에 들어왔어요. 저의 뇌 속에서 어수선한 소란이 벌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아마도 수백만 개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됐을 거예요. 이 신경세포들은 미세한 전기 충격에 차례차례 반응하면서 저희들의 축식 말단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 창고, 즉 전두엽이 신속하고 강렬하게 작용을 했어요. 좌뇌에 있는 언어중추도 일조를 했겠지요. 언어중추에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우고 사용해온 우리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의 생각들이 뇌 속에서 질주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잠시 언어중추에 대해 살펴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걸 자세히 들어봅시다. 중얼중얼, 주절주절, 즉 주저함과 망설임 가득 차 있지 않나요? 망설인다는 게 뭔가요? 이리저리 생각만 하고 탁 정하지 못하는 거죠. 죄송해요. 저도 잠시 망설였어요. 하여튼 우리는 말을 할 때 잘 망설이고 반복도 하고 실수도 잘해요.
왜 그럴까요? 말하기는 우리 뇌가 어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말하기는 뇌가 능숙하게 처리하기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예요. 안녕이라는 간단한 말을 하기 위해서도 뇌 속에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해요. 어떤 복잡한 과정일까요? 먼저 정확한 단어를 골라와야 해요. 그걸 발음하는 방법을 기억해내야 하고요. 브로카 부위에서 성대와 혀를 조절하는 이 부위로 메시지를 보내서 단어를 발음하게 하죠. 브로카라니 이게 무엇인가요? 브로카는 19세기 프랑스 의사였어요. 브로카는 탄이란 말밖에 못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브로카를 만났을 때 탄은 이미 심각한 상태였지요. 환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고 며칠 뒤에 탄은 죽었어요. 탄의 뇌를 열어보니까 달걀만큼 넓은 부위가 물렁물렁하게 변질돼 있었어요. 좌방구 전두엽의 셋째 이랑 뒤편이었어요. 이 부분은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이 부위가 오늘날 브로카 영역으로 알려진 부위입니다. 12년이 지나서 독일 학자 베르니카는 뇌의 또 다른 언어 중추를 발견했어요. 이 부위는 올바른 단어를 선택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브로카 영역에서 멀지 않은 좌측 측두엽에 있었어요. 그럼 이 부위를 다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문법을 구사하면서도 종종 헛된 소리를 중얼거렸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물었더니 베르니카 씨 오늘 참 멋집니다. 이렇게 동문서답했어요. 사라라는 여성입니다. 지금 각성수술을 받고 있어요. 의사가 그녀의 뇌피지를 자극해서 지금 언어 중추를 찾고 있어요. 참고로 사라는 지금 뇌 종양을 앓고 있어요. 종양은 다행히도 양성이었어요. 양성은 발육 속도 느리고 전이를 일으키지 않아요. 게다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곳 대뇌 피질에 이 껍질 대뇌 피질에 있었어요. 문제는 언어 중추 근처에 이 종양이 생겼다는 거죠. 위험한 수술이죠. 왜냐? 종양을 제거하다가 언어 중추까지 손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사라는 말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가 언어 중추를 건드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언어 중추가 사라의 뇌에서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라 뇌에 전극을 대고 전류를 흘려서 이 영역을 잡아냈어요. 전류가 흐르면 사라 뇌는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받죠. 전기 자극을 가하면 사라는 말할 수 없게 돼요. 이렇게 해서 언어 중추를 찾아낸 거죠. 수술 동안 사라는 계속 말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신 마취하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받는다. 어떻게 될까요? 어느 중추가 손상받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 때문에 각성수술로 언어 중추 손상 여부를 체크하면서 이렇게 수술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 감소시키잖아요. 의사가 수술하는 동안 사라의 머릿속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는데 그녀의 의식이 멀쩡하죠. 자,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칠 수 있는데 뇌 자체는 아픔을 전혀 느낄 수 없어요. 왜냐? 뇌 안, 즉 뇌 실질에는 통증신경이 없거든요. 환자의 뇌를 건드리면 느낌은 있지만 아프진 않아요. 참고로 두개골, 이건 머리뼈는 신경을 완벽하게 갖고 있어요. 알밤 한 대를 맞아도 아프잖아요. 자, 각성수술로 돌아가면 이 각성수술은 집도의사의 섬세한 감각과 마취과 의사, 뇌신경 모니터링 시설, 이거 갖춰 있어야 해요. 앞에서 사라는 모니터로 수술 과정을 지켜보는 걸 거부했는데 하지만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의 뇌를 관찰할 수도 있었어요. 그랬다면 모니터에 나오는 그 뇌가 자신을 보는 셈이죠. 근데 실제로 자기 뇌를 본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자신의 뇌를 보고 감탄해요. 드라마 브레인의 한 장면입니다. 이분은 수술 중에 깨어나서 자기 뇌를 확인해요. 사실 이분은 신경과 의사였고 이름은 김상철이에요. 제자 의사 강훈이 이분 눈앞에 모니터를 설치했죠.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제자가 물었고 이분은 기 안 먹었다 답했죠. 모니터에 비친 자기 뇌를 보던 이분은 뼈를 다 갈아버렸냐? 머리가 허전하겠네. 농담까지 건네는 여유를 보였죠. 이분은 모니터에 비친 뇌를 어루만지면서 이게 김상철 뇌로구먼 감탄했고 잘 열었어 이강훈. 너 잘난 척 할만 하네 하고 제자를 칭찬했어요. 이 제자가 각성 상태에 길어지면 경련이 올 수 있습니다. 다 보셨으면 다시 마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두르자 이분은 잠깐만 조금만 더 라면서 모니터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댔어요. 황홀한 듯이 자기 뇌를 바라보던 이분은 독백했습니다. 이게 김상철 뇌라니, 김상철 마음이라니. 이강훈과 김상철의 모습입니다.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뇌를 어루만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김상철 뇌라니, 김상철 마음이라니 이런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각성수술에 대해 살펴보면 수술 내내 환자가 깨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암 조직을 절제하는 한두 시간만 깨어 있어요. 수술 시작할 땐 환자를 마취시켜서 재워요. 수면 내시경 검사와 같아요. 두피에 마취한 뒤에 피부, 두개골, 내막을 절개해 들어갑니다. 암을 떼어낼 때는 환자를 깨우죠. 앞에서 말했듯이 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를 깨우고 뇌를 건드리면 느낌은 있지만 아프진 않아요. 치과에서 마취하고 이 뽑을 때 느낌입니다.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에 암을 떼어낼 때는 손발을 계속 움직이게 해요. 방금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에 암 떼어낼 때 손발 움직이게 한다 했는데, 만약에 환자가 갑자기 손에 마비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를 제거할 때 말을 계속 시키게 했잖아요. 앞에서 우리 사라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때 사라가 말이 어눌해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암 조직이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잘라내지 않아요. 그럼 남은 암은 어떻게 하나요? 수술 후에 방사선이나 화학요법으로 없애요. 여러분, 각성수술의 장점은 뭘까요? 운동이나 언어 등의 뇌 기능은 뇌 안에서 여러 부위에 걸쳐 있어요.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수술 전에 fMRI를 찍어서 암이 생긴 부위와 뇌 기능 위치를 분석해서 위험 부위를 추정해도 실제 수술할 때는 1에서 2mm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뇌신경은 1mm만 잘못 건드려도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각성수술로 신경 손상을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수술하는 게 후유증을 줄이는 최선책이에요. 재밌는 것이 우리의 뇌는 다른 기관과 달리 기능을 재분배하는 특성이 있어요. 기능을 다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각성수술 이점이 큽니다. 특정 기능을 하는 뇌 부위, 앞에서 언어중추, 운동중추 예를 들어 보아요. 거기에 느리게 자라는 암이 생겼다 칩시다. 그럼 천천히 이 기능이 이상이 없는 다른 뇌 부위로 옮겨가요. 이런 점을 모르고 뇌 기능 부위만 생각하고 수술하면 언어장애나 운동마비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뇌가 기능을 재분배한다니 신기하네요. 앞으로 이 신통방통한 뇌를 철저하게 파헤쳐 봅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인간 인식의 빗장을 열어봅시다. 다음 영상에선 뇌의 신비를 파헤친 소설 뇌를 만나봅시다. 이 책은 베르나르의 소설로 슈퍼컴퓨터와 체스 시합을 해서 이겼던 신경의학자의 의문사를 파고듭니다. 형사와 기자가 사건의 배후를 캐면서 인간 두뇌 용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 개발을 둘러싼 음모가 밝혀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